이제 한승연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예상 밖의 반응이었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X랑 나오잖아요. 숨 트이는 환경에서 뭐 촬영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받아본 시술이 바빠도 꼭 무조건 맞으러 가고 이게 차이인 거였구나. 피가 마르거든요. 배우 엔터 회사에서 미팅을 한 적은 있어요. 구지분들 안녕하세요. 혜설입니다. 오늘은 저희 Q&A 2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한승연의 비하인드, 피부관리, 연애상담 그리고 저의 시술적인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오늘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러 맞으셨나요? 병원 정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꽤 겹쳤는데 저는 받아본 시술이 보톡스, 필러, 슈링크, 인모드 이렇게 받았어요. 필러는 이제 입술만 맞아봤고 그중 가장 꾸준히 하는 게 침샘 보톡스, 인모드, 주름 보톡스. 인모드는 진짜 했을 때 안 했을 때 얼굴 라인이 달라서 바빠도 꼭 무조건 맞으러 가고 식단 관리도 하고 인모드 한 지 한 달 딱 황금 타임 됐을 때 그러고 일어나서 괄사를 해주면 그때 잠붓기가 박멸이 돼 있는데 그때 살 빠졌어? 되게 예뻐졌다 약간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매일 괄사랑 데콜테를 에스테틱 가서 받긴 하지만 인모드까지 했을 때가 제일 만족스럽게 잠붓기가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좀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정말 잘 찾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아쉬웠던 곳이 있고 와 여기 진짜 잠붓기까지 쫙 빠지는구나 하고 굉장히 만족했었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플 들어가서 되게 꼼꼼히 리뷰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 보톡스. 주름 보톡스는 비싼 시술이 아닌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볼 때 되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편집하다가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미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주름이 쉽게 잘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를 맞았는데 무의식에도 인상을 안 쓰니까 좀 인상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마에 주름이 정말 잘 져요.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 주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화장할 때 이마 주름이 껴가지고 막 계속 덧바르고 그랬었는데 맞고 이제 이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주름들이 지금 팽팽해져서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맞으시는 교분 보톡스, 이제 사각턱 보톡스라고 하죠. 그리고 침샘 보톡스 이런 거는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입술 필러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맞은 지 4, 5년 정도 됐어요. 1, 2년 지나면 거의 다 빠진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남아있는 상태고 입술이 진짜 조금해서 주름이 많은 입술이었거든요. 인상이 좀 더 차갑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입술 필러가 너무 좋았던 점은 약간 뚱한 느낌은 있지만 차가운 인상을 주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조금 더 복스러운 입술이 됐고 무엇보다 립스틱을 바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플럼퍼 같은 입술 통통해지는 그런 걸 꼭 바르고 발랐어야 됐었는데 너무 예쁘게 색이 잘 얹어져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처음에는 뺄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한승연애 딱 촬영할 때쯤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인터뷰실에선 오른쪽으로 계속 얼굴이 나오고 인터뷰할 때 계속 제가 이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아, 나 왜 저렇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장면인데 넣을 때 넣더라도 잠시 뺄걸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과정만 없으면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병원 정보는 전부터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유튜브에선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좀 센스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위해 안 좋은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 빵, 아이스크림, 과자 등등. 단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정말 적게 먹긴 해요. 저혈압이어서 좀 침대 머리맡이나 근처에 약간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꼭 놓고 현기증이 나면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씩 야금야금 먹고 있고 특히 제가 식곤증이 진짜 심해요. 먹고 나서 이제 졸린 게 너무 심해서 회사 다닐 때도 점심시간 이후에 그 1시간이 제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었어요. 피곤할 때 단 거를 먹으면 뇌에서 좀 이제 피로하다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된다는 영상을 보고 나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이스크림을 2-3입 정도 이렇게 먹는 거 그 습관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감을 멈추고 싶을 때 달달한 거를 제일 많이 찾고 있어요. 자주 끼는 인생 렌즈 추천해주세요. 저는 딱 2개 제가 정말 자주 끼고 있는 렌즈가 있어요. 지금 끼고 있는 오렌지 비비링 초코. 이게 그래픽이 있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렌즈 그래픽은 정말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직경이 13.0인데 13.0에서 13.2 이 사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데 좀 똘망똘망해지는 그런 사이즈? 원래는 비비링 브라운을 끼다가 초코로 온 이유는 브라운이 눈동자 색보다 밝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해지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제 눈동자 같은 색깔을 좋아해서 초코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 자연스러운 제품인데 6개월 장기 착용 렌즈라서 평상시에 막 착용하기 좋은 데일리 렌즈입니다. 퍼스퍼 초코 제품. 이 영상을 보시면 이때 이 퍼스퍼 초코를 꼈는데 얘는 쌩얼에 껴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자연스러움과 초롱초롱 딱 그 중간의 렌즈인 것 같아요. 언니가 피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 뭐든 제발 알려주세요. 찐텐 느낌으로. 언니 혹시 톤업 제품 사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태국 갔다 오고 안 타신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톤업 제품으로 바르는 건 딱히 없고 대신 먹는 게 있어요. 유튜브 시작 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식품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세럼 노출을 가끔 하고 있잖아요. 근데 1월에 찍었던 도쿄 브이로그에서도 좀 얼굴이 탁한 편인데 이거 먹고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에버글로우 PS2 가루 형태로 된 토 제품이에요. 저번 달에 태국 가고 조금 미세하게 탄 거긴 한데 둘이서 갔지만 제가 좀 회복을 더 빠르게 한 편이긴 해요. 자연 치유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먹고 있는 이 제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변비가 되게 잘 생기는 타입이라 피부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미백 주사, 흔히 알려지지 아이유 주사 이런 것도 맞으려고 상담을 받고 그랬었는데 결론은 받지 않았습니다. 주 1회를 몇 달 동안 꾸준히 가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인데 복통이나 발진 부작용이 아주 간혹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간혹에 잘 들어가는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 위험성을 듣고 포기한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가 이제 하얘지는 건데 간이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맑아지는 정도라 들이는 시간이나 돈에 비해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피부는 먹고 바르고 맞는 것 중에 먹는 게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너뷰티 식품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편리한 거 따졌을 때 영양제가 제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없는 영양제를 참고 먹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이 제가 계속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맛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레모나 조금 덜 신 레모나 맛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들이 왔을 때 먹고 맛있어 해서 소개해줬던 제품이에요. 제가 초창기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르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먹는 거에 따라 피부 컨디션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피부과 가면 진료도 해주시지만 뭐 기름진 거 먹지 마세요, 물 많이 드세요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먹는 게 본질적으로 이제 영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너뷰티에서 피부 개선이 많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관련된 영양제들은 속눈썹 치고 이것저것 좀 많이 따져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좋은 성분이 있다, 하얘진다는 말은 다 적혀 있는데 톤이 육안으로 확 띄게 좋아지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먹어봐야 결국에는 알 수 있는 제품이라서 얘도 처음엔 효과가 없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한 3주차 정도 먹기 시작하면서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톤을 유지하려고 계속 먹고 있어요. 이게 제품 설명에 적혀 있는 걸로는 이제 3,700 정도의 밝기가 증가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성분이 PS2로 성분인데 저는 사실 뭔지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좀 예전에 제가 들어봤던 기능이더라고요.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부톤이 어둡고 그걸 억제해서 피부가 이제 맑고 밝게 해주는 게 이제 PS2 성분이래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배복주사에 들어가 있던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 성분 얘도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거엔 적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러면서 수치를 봤는데 제가 먹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이제 비타민, 글루타치온, PS2가 피부 맑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피부 좋아진 게 기분 탓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에 털어 넣으면 되는데 가루 형태입니다. 물에 타 먹으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전 신 걸 잘 못 먹는데도 얘는 괜찮았어요. 요즘 워터밤이랑 이제 여행철이라서 되게 많이 햇빛 아래서 많이 노시잖아요. 가을까지 무사히 버티시기에 이 제품 완전 추천합니다. 지금 마침 이거 할인도 하고 있어서 해코지분들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눈이 너무 예뻐요. 시술 성형 하셨나요? 지금은 이게 안 한 눈이지만 눈 뜨는 힘이 남들보다 굉장히 약해서 좀만 피곤해도 좀 개슴츠레 이렇게 하고 있는 눈이 돼버리는데 좀 나중에 그 거상? 한 10년 안에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승연애 많은 분들이 궁금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한승연애 출연 계기 시간을 돌이킨다면 한승연애 출연한다 안 한다? 저는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쉽사리 결정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지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 이거를 후회해버리면 좀 그때 제 자신을 조금 질타하는 게 될까봐 지난 일들은 다 이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약간 이렇게 하고 마는 편이에요. 그때의 제 선택을 존중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승연애 말고도 캐스팅 받은 적이 있다.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는 받아본 적이 없고 배우 엔터 회사에서 미팅을 한 적은 있어요. 이제 근데 약간 진지한 자리라기보단 굉장히 편한 자리였는데 저 아는 친한 지인이 모델 엔터에 이제 이사를 맡고 계셨는데 그분이랑 커피 먹는 약속이 있었어요. 커피 마시기 전에 어디를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배우 회사였고 그래서 얼떨결에 대표님이랑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26살이었는데 또 한 번의 진로를 이제 고민을 했던 순간이었죠. 환승연애 비하인드 느낌표. 예상 밖의 반응이었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 장면이 웃기게 나올지 전혀 몰랐는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신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좀 4차원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진지하고 이유가 있었던 행동이었는데 귀엽고 웃기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했죠.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고 제가 혼자 하우스에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이 고요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그 펜션이 너무 좋은 펜션이었고 제가 이때까지 다녔던 온천 중에 가장 자쿠지가 좋았거든요. 진짜 이 촬영 끝나기 전에 이거 무조건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세낸 기분으로 정말 즐겼던 것 같아요. 완전 힐링 타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노래 선정을 왜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했냐면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그때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친구들, 가족들 볼 생각에 그 노래를 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취향에 맞게 노래를 튼 건데 그게 되게 생뚱맞아 보였던 것 같아요. 환승연애 1, 2 출연. 저는 2. 환승연애 취지가 전 X랑 나오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좀 숨트이는 환경에서 촬영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2. 이제 연애 쪽을 이제 답변 드릴게요. 유튜브 보다가 불안형 연애를 봤는데 너무 저 같아서 걱정이에요. 혜수님은 불안하실 때 어떻게 견디세요? 저도 연애하면서 좀 멋진 친구들을 만나면 안 생기던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은 불안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한 사람이 되자. 딴짓을 하면서 남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기에도 자기 일을 잘 해나가고 좀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내 모습에 나도 얼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좋은 불안함을 주는 거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삶이 남자친구한테 오로지 집중되어 있어서 제 하루를 컨트롤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는 저도 경험을 해봤고 조그만한 거에 서운함을 느꼈을 때 서운하다고 말도 못하겠고 굉장히 진심이고 애정을 많이 나누긴 하지만 원 그래프로 따졌을 때 남자친구가 한 50% 이상을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이 서운한 것들, 감정들이 좀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 서운한 시간을 길게 갖고 있기보단 제가 좀 더 바빠지고 상대방이 나의 안부나 하고 있는 일을 더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연애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같이 해나가고 싶어하고 멋있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친구가 되려고 연애할 때마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일적이고 뭔가 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를 가꾸는 것도 좀 포함돼요. 있는 그대로 예뻐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저런 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날은 좀 되게 엄마 같고 포근하고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다채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양파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차인 경험 있으신가요? 자존심 버리고 구차하게 잡아본 경험. 저는 남자친구 쪽에서 이제 헤어지자 이런 말을 한 적은 딱히 없어서 차인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게 차인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별이 있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헤어지자고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놓으면 진짜 바로 상대방도 놓겠구나. 그냥 나만 놓으면 끝나는 연애구나. 이게 너무 느껴졌던 연애가 있었거든요. 이 느낌 아시나요, 해코지분들? 서운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태도는 뭔가 하루하루 달라져가. 진짜 피가 마르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정말 마음이 떠난 거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고 오히려 마음을 바로 접을 수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한테 안 좋은 상황이 많이 겹쳤었어요.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진짜 좋으면 사랑도 지키고 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이를 들면서 현실적이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챙기고 연애를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들이 생겼는데 와, 진짜 힘들 때 내가 얘한테 투정을 부렸을 수도 있었겠구나. 어차피 헤어질 거면 좀 더 어른스럽게 응원을 하면서 보내줄 걸. 이런 후회가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대방이 이별할 때 감정은 어땠을까? 또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언니, 전 남자친구랑 싸우면 서운해서 눈물부터 나고 풀고 싶은데 제가 엄청 감정적이라 컨트롤이 안 되고 싸울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읽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서운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쌓아두다 보니까 그게 눈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운함이 밀려오면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몰려오는 감정을 좀 삭히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왜 서운하지? 그거를 똑부러지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보통 다투면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한테 보다 더 감정적이게 말하게 되고 왜 서운한지만 말해주면 되는데 과하게, 어쩌다 보니까 과하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서운한 사람의 입장이지만 서운한 이유를 잘 설명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왜 그랬을까를 파악하다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사그라드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서 더 이성적이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상대방이 제가 왜 화났는지 더 빠르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상대방도 저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고, 다독임을 제가 받고 싶은 상황에서 먼저 이해하기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멀리 봤을 땐 이 싸움을 빨리 끝내는 게 베스트니까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걸 좀 추천드려요. 해결하는 데 도움이 컸던 것 같아서 저의 의견을 조심스레 전달드려 봤습니다. 언니의 첫사랑 썰. 짝사랑이었는데요. 한 8개월 동안 좋아하다가 마음을 접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주변에서 4명이 좋아했었어요. 완전 인기남. 근데 약간 외모가 가수 민경훈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셨거든요. 눈동자가 되게 맑고 좀 귀공자 스타일. 누구를 처음 좋아하게 된 거라서 이 감정이 너무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이 남자의 근처만 가도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 같은 반에 있던 남자애한테 제가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상형 정보를 물어봤어요. 키 크고 이제 화장기가 전혀 없는 여자, 수수한 여자, 털털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키가 작았고 진짜 열심히 우유를 먹었던 기억만 나요. 막 체육 시간인데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고 그렇게 쭉 노력만 하다가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랑 옛날부터 좀 부모님들끼리 알고 지냈던 사이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등교하고 저를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촉이 확 올라오면서 그 친구인가? 싶었던 이유가 그 친구가 키가 170 이상에 그 친구가 딱 그 이상형에 맞는 수수하고 털털한 성격이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친구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집 가면서 엉엉 울고 집 가서도 울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신기했던 건 사귀다가 헤어진 것도 아닌데 마치 이별한 것처럼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때까지도 아마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티를 못 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성격 vs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낄 것 같다. 저는 이거 완전 반반이라 고르기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만 고르자면 비슷한 사람. 저는 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MBTI로 따지면 이제 I랑 F. 하루 종일 막 넷플 보고 같이 요리하고 이런 소소한 거에 굉장히 큰 힐링을 느끼는데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어도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루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파워 2인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외향적이에요. 둘 다 자취를 하는데 맨날 나가서 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어요. 소개팅 관심 없는 이성 거절 방법. 관심이 아예 없다는 가정이라면 그 당일부터 카톡을 이어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답장을 해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놓으면은 상대방 감정을 더 다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최대한 빠르게 말하고 서로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빠르게 관계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언니
알바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알바 경험이 있는데 저는 카페 알바를 해봤고 카페 말고는 사실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카페 하고 그 다음에 또 카페 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던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카페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만나기도 하고 작년 가을쯤인가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무리에 속해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복 받았다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었고 그 알바를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좀 느긋한 성격이 있는데 그 카페 알바는 손이 빨라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했던 알바기도 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인생 좌우명이나 신념 궁금해요. 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 가온인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입니다. 사람은 늘 감정이 흔들리지만 그걸 또 잡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리프레시를 시켜주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뭐 다음에는 잘 되겠지.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저는 그 근자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처음부터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남들한테 하는 것만큼은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 서툴고 실수하고 못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의지만 있으면은 앞으로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니의 10년 뒤 모습은? 10년 뒤면 제가 39, 곧 40을 보고 있는 나이라서 결혼은 했을 것 같고 다정하고 센스 있는 남자를 만나서 뭔가 자식을 둘 낳아서 그게 제 꿈이기도 해요. 바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나이 들어도 진취적인 그런 40대가 되고 싶어요. 정말 많이 가난한 사람도 실천할 수 있는 고급스러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말이랑 행동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급스럽고 안 고급스럽고의 기준을 배경으로 그게 정리가 된다면 저는 그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가까이 안 지낼 것 같거든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매력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눈에는 그 매력이 충분히 고급스러워 보일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을 잘 알고 성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Q&A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힘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너무 뿌듯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의 긴 Q&A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면서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